네, 지난해 50일이 넘는 기록적인 장마에 비해서 올해는 짧은 장마가 왔다 갔습니다. 이제 폭염의 기세가 상당한데 기상 이변 등으로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는 또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집중호우의 강도가 세지게 되면 동천이나 운천천 등 도심 하천의 범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범람을 막을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은 없는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신현석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부산대 신현석 교수입니다. 예, 어제 저희가 뉴스 시간에 동천 범람을 막기 위한 부산시의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뉴스로 전해드렸는데 거기서 교수님께서도 코멘트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그 동천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0년 사이에 집중호우와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4번 이상의 그 침수 피해를 입었던 상습 침수 지구입니다. 이와 같은 지구에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나름대로 단기적인 홍수 방어벽이라든가 아니면은 하천의 준솔이라든가 그다음에 펌프장의 수리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동천 하구 그다음에 또 동천 중류 지역 특히 가야천 합류 지점의 그 도시 침수를 막기에는 지금 현재 아직 역부족인 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시의 대책이 아직 좀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네. 건데요. 부산에 보면 동천 외에도 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 지역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운천천이 먼저 가장 떠오르는데 또 어떤 곳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그 부산시의 그 침수 지역 그리고 상습적으로 침수가 나고 있는 현상을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두 가지 그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침수가 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침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 그다음에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성입니다. 가장 그 부산시 같은 경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기장이라든가 그 해운대, 그다음에 부산역 주변에 그다음에 영도와 같은 해안성 도시용수 지역, 그다음에 동천과 수영강, 온천천 지구와 같은 아주 집중 도시형 그 침수 지역, 그다음에 선악동강 북구라든가 그다음에 사상 사하 강서구와 같은 이 낙동강 주변에 있는 대하천성 그 홍수 피해 지역, 요와 같이 세 개로 우리가 분류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지구에 궁극적으로 어느 지구도 안전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곳곳에 침수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와 같은 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망되고 있는 현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반복되는 침수 피해 구역이 있고 그 피해 원인, 침수의 원인은 좀 다양하다는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예,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 원인을 찾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부산시에서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현상은 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보통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현상은 네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상적인 원인이죠. 최근에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비의 세기, 강우 강도라든가 또 아니면 또 센 비가 자주 오는 강우 빈도 그리고 돌발적으로 그 집중적으로 작년에 2020년에 저희 그 홍수 났던 것처럼 이 돌발성 도시홍수 증가와 같은 기상적인 요인에 대한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도시 난개발입니다. 도시 전체가 지금 현재 재개발이라든가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모든 지역이 지금 난개발이 됨으로 인해 갖고 비가 오면은 땅 속으로 물이 빠지지 않는 대부분이 다 불투수 면적화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도시 지역의 난개발로 인해서 하천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취약한 침수 지구에 물이 빠르게 많이 모이는 그리고 홍수 피해가 증가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홍수 대비에 대해서 우리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6.25 동란 이후로 한 40년, 70년 이상 된 그 하수 광고라든가 우수 광고, 그다음에 하천의 시설에 대한 재투자라든가 아니면 그와 같은 치수 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한 그 노후화라든가 아니면 개선에 대한 미비, 마지막으로는 부산시 자체의 치수, 홍수 대비할 수 있는 전담 부서조차 없습니다. 하천 치수과 또는 아니면 유역 치수과
같은 전담 부서를 가지고 이 치수 문제는 다뤄야 되는 게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전담 그 관리 기구가 없이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가 없이 침수를 관리하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자연적인 문제 그리고 투자의 문제 또 관리 차원의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근본적인 이 해결을 위해서 어떤 식의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교수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은 한 가지 정도 아주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침수 지구가 있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천을 넓히고 또 아니면 펌프장을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비가 흘러가는 관로를 키우고 이와 같은 구조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현재까지 침수 지역을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그 구조적인 관리와 더불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이 도시 지역이 불투수 면적, 난개발로 인해 갖고 도로라든가 어떤 아파트 단지라든가 재개발되는 지역들이 비가 오면은 한 톨도 빠짐없이 하천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하천의 용량과 아니면 지금 침수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과 같은 하천 중심이라든가 아니면은 펌프장 중심의 그 치수 대책과 더불어 우리가 분산형,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각 지역의 각 도로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건축물과 같은 각 시설들이 비가 왔을 때 그 근원서부터 우리가 홍수량을 잡는 저영향 개발에 대한 개념, 네. 그다음에 또 그거를 관리하는 그린 인프라에 대한 그 확충을 통해서 유역에서 홍수를 잡고 침수를 잡아서 해결하는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좀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시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부산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그와 같은 그린 인프라나 재영향 개발을 통한 그 침수 관리는 이미 그 국내에서도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수원시라든가 대전시에서도 마찬가지고 부산시가 가장 늦는데 일단은 부산시 자체에서 기본적인 조례라든가 규정을 통해서 도시 건축 그다음에 이와 같은 그 하천 치수를 통합적으로 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구와 조례를 제정하는 게 가장 시급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와 같은 그 기법들, 그 그린 인프라와 같은 기법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부산시 내의 각 구청들이 그와 같은 개발 사업이 있을 때마다 그와 같은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재해 영향 평가의 강화를 통해서 그와 같은 시설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도시 침수 방어를 위해서는 그 동천이나 온천천과 같은 그와 같은 또 아니면 지하도의 침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나는 것도 문제지만 침수를 대피하고 빨리 주민들을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 홍수, 그다음에 침수에 대한 예보 경보에 대한 연구와 시스템 구축 이 세 가지가 지금 부산시에서는 좀 선도적으로 그 취해야 될 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여름마다 이 반복이 되는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 더 이상 좀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시에서 대책을 좀 철저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